네, 안녕하세요. 기술로트 알렉입니다. 저희 S24 사이트를 즐겨 사용하는 사이트이고, 최근 또 도서 출간도 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다가, 최근에 장애가 났더라고요. 랜섬웨어에 관련된. 랜섬웨어는 그런 거죠. 악성 바이러스죠. 바이러스고, 일부 파일들을 좀 암호화 시켜가지고, 뭐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뭐 그러한 좀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인데요. 이게 뭐 대부분은 그 사용자 PC로부터 감염이 되고 그것이 전파돼서 서버 쪽까지 이렇게 전이 된 것 같은데, 자, 복구가 어디까지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조금 어렵기도 하고, 뭐 아시는 분들 아시는데 RTO, RPO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리커버리 하는가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장애가 나는 것을 기존에 이제 대비하려고 무엇을 하냐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백업이에요. 이제 데일리 백업이라고 하는데 매일 백업을 받습니다. 이건 복구고요. 리커버리. 이건 타임. 그리고 이건 오브젝티브라고 해서 목표. 이것은 리커버리 포인트. 어떤 지점. 그리고 이건 목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구를 얼마 만에 할 것이냐. 이거예요. 대부분의 정말 심각한 장애의 복구 타임은 대개는 4시간 정도를 잡습니다. 물론 지금 S24는 훨씬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늦는 것은 조금 더 다른 사유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RPO는 어떤 지점으로 복구를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지점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백업과 관련이 돼 있는데요. 자, 백업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예요. 물론 소스도 백업을 해야죠. 소스도 중요합니다. 소스와 데이터가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요즘 인프라, 뭐 백업도 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워낙에 코드로 인프라를 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스의 일부가 뭐 인프라를 구성하는 그것이 쿠버네티스나 뭐 파드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것들을 야몰이나 이런 파일들이 다 파일이기 때문에 소스의 뭐 일종이어서 이런 것도 소스 백업에 같이 포함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형상을 다시 복구하는데 좀 수월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인프라는 그 서버에 해당하잖아요. 요즘 서버는 대부분 클라우드로 많이 쓰죠.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장애가 났다, 또는 정말 장비를 썼다고 할 수도 있어요. 온프라미스라고 하는데, 그런 데서 장애가 났다, 이런 상황들을 모두 가정해 봤을 때 결국 이제 IDC 데이터 센터에서의 문제점들을 이제 복구하고 있을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정말 서버가 폴트 나는 경우는 사실은 대비를 잘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서버는 장애 날 수 있다라는 걸 가정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랜섬웨어 같은 장애는 대비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즉각적으로 대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RTO, RPO처럼 조금 다른 개념으로서 요거는 이제 DR이라고 하는 정말 장애, 그러니까 재해 대비죠. 그러니까 디지털 리커버리라는 수준인 거고, 지금은 랜섬웨어는 여기에 해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건 정말 그냥 천재지변인 수준이죠. 그렇기 전에 HA라고 해서 High Availability라고 하는 고가용성은 사실상 장애를 대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버를 그래서 2대를 둬요. 실제 2대보다 훨씬 많을 수 있어요.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기능의 서버를 2대를 든다. 이 서버라는 의미는 그 백엔드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도 서버인 거고, 실제 그 어플리케이션이 탑재하고 있는 그 컴퓨터도 서버죠. 물리적 서버냐 이런 어플리케이션적 서버냐가 둘 다 서버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상에도 있을 수 있고, 실제 온프라미스, 그러니까 장비로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트래픽이 왔을 때 2군데로 펼쳐지겠죠. 자, 그러면 이 어플리케이션 하나 다운됐다라는 수준의 장애는 당연히 대비를 하고요. 그건 HA라는 것은 이 서비스의 중단 없이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안 되는 순간 이쪽에서 모든 트래픽을 다 받아냅니다.
받아내게끔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용량 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새 그 클라우드는 그리고 또 이게 늘어날 수 있어요. 크기가 늘릴 수도 있고 서버의 개수를 늘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커버를 했을 것이고 그런 경우는 왕왕 생깁니다. 클라우드는 심지어 서버가 밤새 하나가 죽고 다른 서버가 띄워지기도 해요. 그런 경우 대비는 잘 되어 있습니다. 대개는. 그리고 그런 정도는 장애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뭐 RTO나 RPO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즉각적으로 뭐 길면 한 5분 정도 데이터베이스가 페일 날 때는 뭐 5분에서 10분 길게는 15분 정도는 이 다음 서버로의 전환 작업 시간이 좀 이루어질 수는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뭐 마스터 슬레이브 또는 액티브 스탠바이라는 개념으로 하나의 DB가 다른 데이터를 이제 복제하고 있다가 그 어떤 DB가 고장이 나면 이렇게 새로운 DB가 바로 왜냐면 이제 복제를 또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동기화라고 하는데 그 동기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의 문제는 DR이고 DR에서의 복구는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와 소스를 주기적으로 백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금융권 같은 경우는 준실시간 거의 니어 리얼타임이라고 하는데 거의 동기화를 시켜 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놓치기 어렵고 그 놓친 것에 의해서 아주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아마도 실시간으로 준실시간으로 실시간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워요. 백업하는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동기화를 시켜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업이라는 표현보단 그러니까 백업을 하되 백업의 개념을 동기화로서 백업을 해놨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그대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거의 장애나기 직전 수준. 그러면 RPO라는 것은 데이터의 관점에서는 니어 리얼타임 준실시간으로 얘를 백업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거를 복구를 거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RPO는 0에 가까운 거죠. RPO가 0이다 라는 것은 장애 직전 수준까지를 복구할 수 있다 라는 것이고요. RTO는 이미 지금 4시간 훌쩍 넘어버렸어요. 예. RTO, RPO 개념은 보통 SLA라고 해서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위탁 업체에서 실제 서비스 오너십이 갖는 회사와 계약을 할 때 맺는 관계에서 이런 시간을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걸 정해는 것은 또 어떤 거가 영향이 됐냐면 백업의 주기라든가 백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식의 복구 체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수립을 할 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돈하고도 직결이 돼 있고요. 근데 데이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백업을 잘 해놨을 가능성 그리고 이 데이터는 그대로 복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적인 문제는 거의 없을 수 있어요. 은행권은 세븐 카피를 합니다. 7군데를 7군데에 7카피를 뜹니다. 동일한 데이터를. 뭐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원칙이 됐기 때문에 7개를 준비한다는 것이 한 군데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7개의 카피를 떠놓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데이터를 또 DR의 개념에 있어서는 데이터를 동일한 장비에 백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장비가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지금의 문제가 어떤 특정 장비의 문제라면 그 장비가 문제가 생기는 순간 백업을 아무리 해놨어도 문제가 되는 거죠. 마치 내 컴퓨터에다가 내가 데이터를 그대로 고스란히 같은 폴더에 백업을 해놓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죠. 물론 그 파일을 자주 바꾸기 때문에 내가 원본 파일을 저장하는 목적은 있지만 대개는 멀리라는 표현이 서버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뭐 네트워크 드라이버라든가 그런 곳에 백업을 해두죠. 마찬가지예요. 실제 서버에도 원격지, 그러니까 상당히 먼 곳, 클라우드로 치면 다른 리전 수준에다가 동기화 백업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해놔야 이제
특정 서버들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쪽 거를 가져다가 복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데이터에는 돼 있을 거고요. 다시 가져오는 것은 뭐 마이그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를 쭉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예 그쪽 리즌에 백업한, 그러니까 리즌 또는 장비에서 서비스를 열어버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굳이 이 수많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다시 가져와서 복구하는 것보다 그냥 그쪽에서 열어서 아예 서비스를 해버리고 좀 시간을 가지고 국내 서버에 복구를 하는 것도 방법이죠. 왜냐하면 서비스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비즈니스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나오는 것이 이제 비즈니스 연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빠른 복구가 굉장히 신뢰를 주기 때문에. 자, 소스는 대부분 요즘 깃허브를 많이 쓰잖아요. 깃허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깃허브에 잘 배포 체계를 만들어 놨다면 소스는 올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서버를 띄우기만 하면 되죠. 또 중요한 거 하나가 도메인이죠. 왜냐면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도메인이 지금 이 예전 서버를 가리키고 있을 테니 그 도메인이 바라보는 서버를 신규로 띄운 서버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 S24 들어가 봐도 지금 페이지가 하나 떠 있죠. 이거는 이제 파킹 페이지라고 해서 파킹 페이지는 도메인이 가리키는 서버를 다른 데로 바꿈과 동시에 공지사항 같은 걸 띄우죠. 그렇게 해서 기존 서버 작업을 하는 동안 이 서버가 이제 대응을 해주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것을 얘기 드리는 것은 사실은 개발자나 개발을 이제 지망하는 분들이나 또는 운영자나 인프라로 클라우드로 뜻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전체 사이클 를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정말 스탠드 언론한 거,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만 쓰는 유틸리티를 개발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서비스가 서버와 연동되어 있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고 그 실시간성으로 통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애에 대비해야 되고 백업해둬야 되고 복구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사실은 언제든 장애 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밤중에도 내가 알람을 받고 깨서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것이 이 IT 업의 근간에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뭐 알고리즘 짜는 거 재밌어요 라고 시작된 사람이든 내가 이쪽은 전망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제가 진로를 고민해서 여기에 이제 진로를 잡고 있든 정말 너무 이쪽으로 하고 싶은 분이든 피해갈 수 없는 저는 운영 안 할래요 라고 뭐 하면서 조금 뭐 좀 수월한 길을 택한다 할지라도 그 만들고 있는 그것이 어느 순간에 운영이 되어지는 순간 자기가 만들었던 부분들을 책임져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때 내 로직에 의해서 장애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생각지 못하는 부분이 영향을 미쳐서 장애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장애 요소는 정말 많아요.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딱 어떤 순간에 장애를 딱 들으면 아 이건 이런 문제일 것이다 라는 데이터, 히스토리적인 데이터도 쌓여요. 그것이 쌓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기술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은 아니 기억을 하고 또 본인도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IT인들은 개발자들은 또는 운영자들은 어떻게 보면 항상 긴장을 하고 살아요.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 어떤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것이 상당히 뭐 재밌고 좋은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개발자들의 삶이라는 왜 개발자들은 예민한가, 뭐 속된 말로 까칠한가라는 그 영상도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올린 다른 영상들을 한번 보시고요.
이런 것들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염두해야 될 정말 중요하고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아무 일 없이 다시 서비스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노트 알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